여러분 안녕하세요. 올해 67세 김순자라고 합니다. 30년 전 27살에 시집와서 지금까지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추석 차례상을 차려왔어요. 365일 중에서 가장 무서운 날이 추석이었거든요. 무섭다는 게 무슨 말이냐고요? 여러분은 모르실 거예요. 시어머니 눈치, 시누이들 눈치, 심지어 조카들까지. 모든 시선이 차례상 위에 올라간 음식들을 향해 있을 때 그 부담감을요. 좋아요 해주시고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의 명절에는 따뜻함만 있을 거예요. 에고, 올해 송편이 좀 질기네? 전이 좀 짜지 않아? 나물이 간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을 찌르는 칼날 같았어요. 그래서 매년 추석 한 달 전부터 연습하고 2주 전부터는 장보기 시작하고 일주일 전부터는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준비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정말 다른 일이 일어났어요. 67년을 살아오면서 가장 충격적이면서도 가장 따뜻했던 명절이었답니다. 어머니, 혈압약 드셨어요? 막내 며느리 은영이가 아침 일찍 전화를 걸어왔어요. 추석을 일주일 앞둔 화요일 아침이었죠. 응, 먹었다. 너희는 언제 와? 저희는 추석 당일 아침에 갈게요. 그런데 어머니, 은영이 목소리가 조금 이상했어요. 뭔가 말하려다 말려다 하는 그런 목소리요. 왜?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그냥 올해는 좀 다르게 해볼까 해서요. 다르게? 뭘 다르게? 그냥 나중에 얘기해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은영이 목소리가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분명 뭔가 있는데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날부터 저는 더욱 철저하게 준비에 들어갔어요. 혹시나 싶어서 평소보다 2배로 신경을 쓰기 시작했죠. 먼저 전통시장에 가서 가장 좋은 쌀을 골랐어요. 송편용 맵쌀은 올해 햅쌀로, 차례용 찹쌀은 작년에 미리 사둔 것 중에서 가장 윤기 나는 걸로 골라뒀거든요. 할머니, 이거 정말 좋은 쌀이에요. 근데 많이 사시네요? 쌀집 사장이 궁금해했어요. 응, 추석 준비 때문에. 우리 집에 20명 넘게 와. 아이고, 대단하시네요. 요즘 집들은 다 간단하게 하던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간단하게? 그게 무슨 말이지? 추석을 간단하게 한다고? 조상님께 올리는 차례상을 간단하게. 집에 돌아와서 큰며느리 미영이한테 전화했어요. 미영아, 너희는 언제 오니? 어머니, 저희 곧 가요. 그런데 올해는 그냥 음식 간단하게 해요. 요즘 아이들도 전통 음식 잘 안 먹잖아요. 또 간단하게라는 말이 나왔어요. 세상이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을까요? 그날 밤 잠이 안 와서 뒤척거리다가 문득 30년 전 첫 추석이 생각났어요. 시어머니가 살아계실 때였죠. 그때 저도 지금 은영이 나이였어요. 27살. 순자야, 송편 보조 좀 와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시어머니 옆에서 송편을 빚었어요. 손이 서툴러서 모양이 삐뚤빼뚤하면 혀를 차시며 다시 하라고 하셨죠. 이게 뭐냐? 송편이 이래서 어디 조상님께 올리겠냐? 그때는 정말 무서웠어요. 틀리면 안 되는 시험을 치르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시어머니도 그때 제 나이에 시어머니 밑에서 똑같이 배웠을 거예요. 그리고 그 시어머니도 또 그 시어머니에도 그렇게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전통이었던 거죠. 추석 3일 전 토요일 드디어 며느리들과 가족들이 모두 모였어요. 큰아들 정수와 미영이, 둘째 민수와 그의 아내 현주, 그리고 막내 준수와 은영이. 손자 손녀까지 합치면 총 15명이었어요. 자, 다들 앉아. 올해 추석 준비에 대해서 얘기하자. 저는 평소처럼 역할 분담을 하려고 했어요. 누구는 전 담당, 누구는 나물 담당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은영이가 갑자기 일어서더니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 잠깐만요. 제가 할 말이 있어요. 모든 시선이 은영이에게 집중됐어요. 뭔가 중대한 발표를 할 때의 그런 분위기였죠. 어머니께서 30년간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매년 추석 때마다 혼자서 모든 걸 다 준비하시고, 뭘 고생이야. 당연한 거지. 제가 말을 자르려고 했는데 은영이가 손을 들어 저를 제지했어요. 아니에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어머니 나이가 이제 67세세요. 저희보다 훨씬 연세가 많으신데
왜 어머니 혼자 이 모든 걸 다 짊어지셔야 해요? 방안이 조용해졌어요. 평소 말이 없던 은영이가 이렇게 긴 말을 하는 것도 처음이었고 더군다나 이런 내용을 말하다니. 그래서 저희가 의논했어요. 올해는 저희가 모든 걸 준비하겠어요. 어머니는 그냥 편히 쉬세요. 뭐라고?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쉬라고? 추석 준비를 자기들이 하겠다고? 은영아, 그게 무슨 말이야? 추석 차례상이 얼마나 중요한데. 어머니, 중요하니까 더욱 저희가 해야죠. 어머니께서 평생 해주신 걸 이제는 저희가 배워야 할 때가 됐어요. 큰 며느리 미영이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 나이가 될 때까지 계속 어머니가 하실 건가요? 그게. 말문이 막혔어요. 사실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언제까지 제가 이 일을 해야 하는지. 둘째 며느리 현주까지 나섰어요. 어머니, 저희 진짜 열심히 배웠어요. 유튜브도 보고, 요리책도 사고, 정말 어머니만큼은 아니어도 최선을 다해볼게요. 손자들도 거들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우리도 도울게요. 맞아요. 할머니는 그냥 앉아서 지시만 해주세요. 모든 게 너무 갑작스러웠어요. 30년 동안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하루아침에 뒤바뀐다는 게. 안 돼. 그게 어디 있는 일이야. 차례상을 며느리들이 차린다고? 조상님한테 뭐라고 말씀드려? 제가 강하게 반대했지만 며느리들은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았어요. 어머니, 한 번만 믿어주세요. 정말 잘해볼게요. 은영이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어머니가 아프시면 어떡해요? 혈압도 높으시고 무릎도 안 좋으신데 저희가 바라는 건 어머니께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죠. 정말 아이들이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결국 저는 한 발 물러섰어요. 하지만 완전히 손을 뗀 건 아니었죠. 멀리서라도 지켜봐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추석 전날 일요일 며느리들이 장 보러 간다며 집을 나섰어요. 저는 혼자 집에 남아서 초조하게 기다렸죠. 핸드폰이 울렸어요. 은영이었어요. 어머니, 송편쌀은 어떤 걸로 사야 해요? 아이고, 그것도 모르고 어떡해. 맵쌀로 사야지. 그것도 올해 햅쌀로. 네, 알겠어요. 그리고 콩나물은 어떤 걸로요? 콩나물은 굵지 않고 가는 걸로. 아니, 내가 가서 같이 사자. 안 돼요. 어머니는 집에서 쉬세요. 저희가 할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계속 불안했어요. 저녁 때가 되어서야 며느리들이 큰 봉지들을 들고 돌아왔어요. 어머니, 장 다 봤어요. 은영이가 신나게 말했지만 제가 봉지 안을 들여다보니 깜짝 놀랐어요. 은영아, 이게 뭐야? 송편 믹스였어요. 그냥 물만 부어서 반죽하면 되는 그런 제품. 어머니, 이거 요즘 많이 쓴대요. 편하고 맛도 좋다고 해서. 아니야, 이건 안 돼. 송편은 직접 쌀을 불려서 빻아서 해야 해. 어머니, 한 번만 써보면 안 돼요? 정말 맛있다고 하던데. 며느리들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더 이상 뭐라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부엌에서 나는 소리 때문에 잠을 깰 수가 없었어요. 뭔가 바쁘게 움직이는 소리, 그릇 부딪히는 소리, 가끔씩 들리는 작은 비명소리. 새벽 3시쯤 참다 못해 부엌으로 나가봤어요. 어머나. 부엌이 완전히 전쟁터였어요. 밀가루는 바닥에 흩어져 있고 기름은 여기저기 튀어 있고 설거지는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어머니, 왜 나오셨어요? 은영이가 깜짝 놀라며 뒤돌아봤는데 얼굴에 밀가루를 묻히고 있었어요. 얘들아, 이게 뭐야? 죄송해요. 생각보다 어려워서. 미영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옆에서 현주가 송편을 빚고 있었는데 모양이 정말 송편이 아니라 만두 같았어요. 전도 계속 타고 콩나물 무침도 너무 짜고. 은영이가 울먹거리며 말했어요. 그 순간 제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한편으로는 역시 내가 해야 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아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려고 했는지가 보였거든요. 어머니, 저희가 너무 자신만만했나 봐요. 정말 어려워요. 은영이가 앞치마로 눈물을 닦았어요. 30년 동안 어머니가 혼자 이 모든 걸 해오신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이제야 알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아팠어요. 이 아이들이 저를 무시해서 이런 일을 벌인 게 아니라 정말로 저를 위해서였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자, 이제 그만하고 다들 앉아. 저는 며느리들을 식탁에 앉혔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건방졌어요. 은영이가 또 울먹였어요. 아니야. 너희가 잘못한 게 아니야. 저는 찬장에서 꿀차를 꺼내서 끓였어요. 새벽 4시에 마시는 꿀차. 30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은영아, 너희가 왜 이런 일을 하려고 했는지 이제 알겠어. 어머니, 나도 너희 나이에 시어머니 밑에서 배웠어. 그때는 정말 무서웠지. 틀리면 안 되는 시험 같았거든. 며느리들이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시어머니도 그때 힘드셨을 거야. 혼자서 모든 걸 다 해야 하는 게 얼마나 부담스러우셨을까. 저는 처음으로 돌아가신 시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려 봤어요. 어머니, 그럼 내일은 어떻게 하죠? 저희가 망쳐놓은 것들? 미영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내일은?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사실 마음 같아서는 지금 당장 일어나서 모든 걸 다시 준비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내일은 너희가 한 걸로 해보자. 네? 며느리들이 깜짝 놀랐어요. 대신 조건이 있어. 내가 옆에서 조금씩 도와줄게. 그리고 부족한 건 마트에서 사와도 돼. 정말요? 은영이 눈이 반짝였어요. 어머니, 그러면 조상님이 화내시지 않을까요? 현주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조상님이 뭘 보실까? 음식을 보실까? 아니면 우리 마음을 보실까? 그 말을 하면서 저 자신도 깜짝 놀랐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말이었거든요. 조상님께서 원하시는 건 완벽한 음식이 아니라 가족들이 마음을 모으는 거 아닐까? 며느리들이 눈을 크게 뜨고 저를 바라봤어요. 30년 동안 나는 완벽한 차례상을 차리는 게 효도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지금 보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던 것 같아. 그게 뭔데요? 함께 하는 거. 혼자 끙끙대면서 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웃으면서 하는 거. 그 순간 며느리들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어머니, 그럼 내일 정말로 저희가 해도 돼요? 응. 대신 못하는 건 솔직하게 말해. 그럼 내가 도와줄게. 와, 정말요? 고마워요. 은영이가 저를 꽉 안았어요. 30년 만에 느끼는 며느리의 따뜻한 체온이었어요. 추석 당일 아침 상황은 정말 예상 밖이었어요. 새벽 5시부터 온 집안이 들썩들썩했어요. 며느리들은 물론이고 아들들까지 나서서 도와주더라고요. 아빠, 이 나물 어떻게 무쳐요? 어머니께 여쭤봐라. 어머니, 시금치 나물간이 어때요? 은영이가 숟가락으로 떠서 제게 맛을 보여줬어요. 소금이 조금 더 필요해. 네, 신기한 건 이렇게 함께 하니까 전혀 힘들지 않다는 거였어요. 오히려 재미있었어요. 손자들도 나서서 도와줬어요. 할머니, 저는 뭘 도와드릴까요? 너희는 상 닦고 그릇 정리하고. 네, 큰손자 진우가 먼저 나섰고 나머지 아이들도 따라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오전 10시쯤 되니까 상차림이 다 끝났다는 거예요. 평소 같으면 오후까지 걸렸을 텐데. 어머니, 이제 다 됐어요. 은영이가 뿌듯하게 말했어요. 상을 보니 완벽하지는 않았어요. 송편 모양도 제각각이고 전도 좀 탄 게 있고 나물 색깔도 예전만큼 곱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흐뭇했어요. 뭔가 따뜻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오후 2시 친척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시누이 시동생들, 조카들 총 20명이 넘게 왔어요. 차례를 지내고 나서 식사 시간이 됐어요. 제일 긴장되는 순간이었죠. 형님, 이 송편 어디서 샀어요? 쫄깃하고 맛있네요. 시동생이 물었어요. 아, 그거. 은영이가 직접 만들었어요. 제가 대답하니까 모든 시선이 은영이에게 집중됐어요. 정말요? 와, 솜씨 좋은데요? 맞아요. 이전도 정말 바삭하고 맛있어요. 조카들이 계속 칭찬을 했어요. 사실 송편은 반은 직접 만들고 반은 떡집에서 사온 거였어요. 전도 일부는 마트에서 산 거였고요.
하지만 아무도 그런 걸 문제 삼지 않았어요. 오히려 요즘 세상에 이렇게 정성스럽게 차리는 집이 어디 있어요? 우리 집도 이제 다 사서 해요.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러게요. 근데 여기는 정말 예전 맛이에요. 친척들의 칭찬을 들으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사람들이 보는 건 음식의 완벽함이 아니라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만든 정성이었구나.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들이 함께 웃으면서 식사하는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거구나. 할머니, 내년에도 이렇게 할 거예요? 막내 손자 지훈이가 물었어요. 그럼 너희도 도와주고. 네. 저는 내년에는 송편도 빚을 수 있을 거예요. 아이들이 신나게 대답했어요. 그때 은영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정말 고마워요. 어머니 덕분에 가족의 진짜 의미를 알게 됐어요. 나도 고마워. 너희 덕분에 30년 만에 편한 추석을 보냈어. 그리고 저는 깨달았어요. 진짜 전통은 음식을 완벽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가족들이 마음을 모으는 거라는 걸. 진짜 효도는 혼자 모든 걸 감당하는 게 아니라 함께 나누는 거라는 걸. 그리고 사랑은 완벽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함께 불완전하더라도 웃으면서 하는 거라는 걸. 그의 추석이 끝나고 며칠 후 은영이가 또 전화를 걸어왔어요. 어머니, 저희 추석 준비하는 영상을 찍어뒀거든요. 가족들끼리만 보려고 했는데 혹시 유튜브에 올려도 될까요? 유튜브? 그게 뭐야? 인터넷에 영상 올리는 거예요. 다른 분들도 보실 수 있게요. 우리 집 일을 남들이 왜 봐?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게 정말 좋았거든요. 가족이 함께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 다른 분들도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가족의 추석 이야기가 인터넷에 올라갔어요. 처음에는 조회수가 몇십 개밖에 안 됐는데 점점 늘어나더니 한 달 만에 100만 뷰가 넘었어요. 댓글들을 보니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저도 매년 추석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는데 이 영상 보고 마음이 편해졌어요. 올해는 가족들이랑 함께 준비해 볼게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말이 정말 와닿아요. 67세에도 새로운 걸 배우시는 모습이 멋져요. 이런 댓글들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나이가 들어서도 배울 수 있다는 걸. 오래된 방식을 바꿀 수 있다는 걸. 그리고 그런 변화가 더 아름다운 전통을 만들 수 있다는 걸. 이제 저는 67세가 아니라 1세예요. 새로운 인생의 1세. 가족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전통의 1세. 그리고 무엇보다 완벽하지 않아도 충분히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걸 배운 1세예요. 올해 추석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전혀 무섭지 않아요. 오히려 기대돼요. 며느리들과 함께, 손자들과 함께, 온 가족이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추석이요. 벌써 은영이가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올해는 제가 유튜브 보면서 연습했어요. 송편 빚는 법 완전 마스터했다고요. 그래? 그럼 이번에는 호박전도 도전해볼까? 와, 정말요? 호박전 만드는 법도 가르쳐 주세요. 미영이도 거들었어요. 어머니, 저는 오래 나물 종류를 더 늘려보고 싶어요. 어머니가 예전에 해주셨던 도라지 나물 만드는 법 알려주세요. 도라지나물? 그건 좀 까다로운데. 괜찮아요. 실패하면 다시 하면 되죠? 이 아이들이 언제 이렇게 적극적으로 변했을까요? 현주까지 나섰어요. 어머니, 저는 올해 차례상 차리는 순서를 정확하게 배우고 싶어요. 나중에 제가 시어머니가 되면 며느리들한테 제대로 가르쳐주고 싶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이 아이들이 단순히 일을 덜려는 게 아니라 정말로 전통을 이어받으려 한다는 걸 알았거든요. 손자들도 변했어요. 할머니, 저 올해 중학생 됐으니까 더 어려운 일도 할 수 있어요. 진우가 의젓하게 말했어요. 나는 고등학생이니까 할머니 대신 무거운 거 들 수 있어. 지훈이도 자랑스럽게 가슴을 폈어요. 아, 이 아이들이 언제 이렇게 컸을까요?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아들들의 변화였어요. 어머니, 올해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도와드릴게요. 큰아들 정수가 말했어요. 맞아요. 이제까지 집사람한테만 맡기고 저희는 방관했던 것 같아요. 둘째 민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게요. 저희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는 집안의 기둥이 되어야 하는데. 막내 준수까지 진지하게 말했어요.
30년 만에 처음 듣는 말들이었어요. 이 아들들이 집안일을 자기 일로 여긴다니. 그날 밤 혼자 앉아서 생각해 봤어요. 작년 이맘때의 저를 떠올려 보니까 정말 많은 게 달라졌더라고요. 작년에는 혼자서 모든 걸 떠안고 끙끙댔는데 이제는 가족 모두가 함께 준비를 기다리고 있어요. 작년에는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렸는데 이제는 함께하는 것 자체가 완벽이라는 걸 알았어요. 작년에는 며느리들이 부담스럽게 느껴졌는데 이제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었어요. 무엇보다 작년에는 추석이 무서웠는데 이제는 가장 기다려지는 명절이 되었어요. 문득 돌아가신 시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어머니 이제야 어머니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어머니도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느라 힘드셨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때 그걸 몰랐어요. 미안해요, 어머니. 마음속으로 시어머니께 사과했어요. 그리고 감사했어요. 어머니가 물려주신 전통을 이제 더 아름다운 방식으로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고. 며칠 후 은영이가 또 전화를 걸어왔어요. 어머니, 지난번 유튜브 영상 보고 연락 온 분이 있어요. 누가? KBS 방송국에서요. 우리 가족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다고 해요. 다큐멘터리? 네. 요즘 많은 가정에서 명절 스트레스 때문에 고생한다면서 우리 가족처럼 해결한 사례를 소개하고 싶다고 해요. 그런 걸 왜 해? 어머니 이야기가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해요. 특히 저희 또래 며느리들한테요. 잠시 생각해 봤어요. 우리 가족의 사적인 이야기가 남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어머니가 하신 말씀 중에 특히 인상 깊었던 게 있다고 해요. 뭐? 조상님이 원하시는 건 완벽한 음식이 아니라 가족들이 마음을 모으는 거지라는 말씀이요. 그 말 때문에 울면서 유튜브 댓글 다신 분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제가 그저 순간적으로 한 말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다니. 그럼 해보자. 정말요? 응. 우리가 배운 걸 다른 분들도 배울 수 있다면 좋은 일 아니겠어? 그렇게 해서 우리 가족은 방송에도 나오게 되었어요. 촬영 당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카메라맨, 음향감독, PD. 온 집안이 북적거렸어요. 어머니, 긴장되세요? PD가 물었어요. 아니요. 우리는 그냥 평소대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랬어요. 이제는 정말로 평소대로 하면 되는 거였어요. 억지로 완벽하게 하려고 애쓸 필요 없이 그냥 가족들과 함께 웃으면서 하면 되는 거요.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이 뜨거웠어요. 저도 올해 추석은 며느리들과 함께 준비해봤는데 정말 재밌더라고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67세에 새로운 걸 배우는 모습이 정말 멋져요. 저도 용기를 얻었어요. 이런 메시지들이 계속 왔어요. 심지어 젊은 며느리들로부터도 연락이 왔어요. 시어머니께 이 방송을 보여드렸더니 올해부터는 저희도 함께 하자고 하셨어요. 덕분에 시어머니와 관계가 훨씬 좋아졌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깨달았어요. 우리가 바꾼 건 우리 집만이 아니라 수많은 가정의 추석 풍경이었구나. 우리가 시작한 작은 변화가 이렇게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이제 저는 정말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어요. 67년을 살아오면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가족들과의 관계도 더 깊어졌고 며느리들과는 정말 친한 친구가 되었어요. 손자들도 할머니를 더 가까이 느끼게 되었고 아들들도 집안일에 더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이 변했어요.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났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도 아름다운 일이라는 걸 배웠어요.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걸 배울 수 있고 오래된 방식을 바꿀 수 있다는 것도 깨달았어요. 저처럼 오랫동안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 오신 분들께 말하고 싶어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도움을 받아도 괜찮아요. 새로운 방식으로 바꿔봐도 괜찮아요. 가장 중요한 건 가족들이 마음을 모으는 거예요. 함께 웃으면서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음식이든 어떤 상차림이든 완벽해져요. 올해 추석도 곧 다가와요. 벌써부터 설레어요. 며느리들과 함께, 손자들과 함께, 온 가족이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추석이요. 그리고 그 따뜻한 기억들이 또 다른 가정에도 전해져서 더 많은 분들이 행복한 명절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67세에 시작된 저의 새로운 인생처럼 여러분도 언제든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진짜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함께하려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배우려는 마음. 그 마음이 있다면 언제든지 새로운 기적을 만들 수 있어요. 저희 가족처럼요. 구독하기와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가족의 진정한 의미는 완벽한 것을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해도 함께 웃으며 사랑으로 채워가는 것입니다. 67세의 새로운 시작,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행복한 명절 보내세요.